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경산남도 스토리 아카데미 이 프로젝트에 그 강연 여러분 앞에 참여하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걸 영예롭고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산남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산남도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경산남도 출신인가 하면 저의 할아버님께서 마침 그 10년 전에 1930년에 경산남도 진양군 이반선명 학원리 671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시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제가 제일 교포 3세가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고향인 루츠인 경산남도에서 이렇게 일을 받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한국하고 일본에서 많은 책을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실은 일본의 지방의 동물을 전국에 알리는 일을 좀 잘해서 유명했습니다. 그 시기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그걸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받아서 이것이 너무 기쁘고 고마운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 동물 전국에 알리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토마토박에다가 센데 작가가 되는 노가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작가이신 분도 계십니까? 예, 작가를 지향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0권의 책을 그 번역, 전집, 제가 번역한 거, 저의 책이 외국에서 번역한 거 다 합치면 60권이 됩니다. 이게 제군의 60번차 책인데 다 성공한 거 아니죠. 실패도 했습니다. 대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한 권씩 낼 때마다 경험과 교훈이란 걸 쌓여서 60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이나 교훈을 전리해서 노하우라는 토마토마에다가 전리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의 동물을 그림책으로 전국에 알리다라는 2번. 그래서 지방의 동물을 그림 연극으로 전국에 알리다. 그림 연극이라는 건 모르시죠? 그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데 이 지방의 동물을 전국에 알리는 일을 이 중심으로 하면서 저의 대표작이 돈지산자 이걸 내고 출간하고 하는 사이에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 돈지산자의 얽힌 이야기를 3번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김항이 왜 동물 전문 작가가 되었을까라는 그 초시작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 순조롭게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우선은 김항은 왜 동물 전문 작가가 되었을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실현하셨습니까? 저는 사육사 되는 게, 동물원 사육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사육사는 그 당시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래서 학생 시기 50년, 지금 60살이기 때문에 저는 50년, 그래서 40년 전에는 공무원이야 동물원 사육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토시 동물원이면 교토시의 공무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그쪽이 일본이 아닙니다. 때문에 외국인은 공무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동물원 사육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단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수의사가 되자 해서 열심히 샘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학교에서 한국인은 한국에 돌아가라, 조선인은 조선에 돌아가라 이렇게 완따를 많이 당해서 더 이상 일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민족학교, 조선학교, 한국학교, 이 민족학교에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민족학교들은 전신학교가 아니다 해서 중등학교 졸업을 인정하랍니다. 그래서 단시입니다. 15년 전에는 그렇게 민족학교 출신이라도 공립대학에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는 안 되었죠. 사립이면 스위스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가난한 세탁소였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에다가 비싼 돈 드는 사립의 스위스 대학에 보내달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래서 어느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세탁소를 이어받고 평범한 세탁소 아저씨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족학교 애들이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우리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응용하자고 해서 후에 나옵니다. 호우미 선생님께서 달라도 친구 이런 책을 써주셨고 그래서 엄혜 선생님이 저를 주인공으로 한 세탁소 아저씨의 꿈이라는 그림책도 출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범하게 세탁소 아저씨를 하고 있던데 작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세탁소 아저씨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게 되셨습니다. 유식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혹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게 되면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나는 그때 딸이 소위 있어서 그 애들 다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세탁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세탁소 하나를 운영하자면 꼭 한 명은 세탁사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탁사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간 거죠. 근데 당신은 시험을 못 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제가 시험을 칠 수 없냐? 중등학교 위문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시험 칠 수 있고 100명 시험 쳤다면 99명 함께 합니다. 다리미만 잘하면 별로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왜 제가 시험을 못 치냐 하니까 당신이 조선학교 다녔죠. 조선학교는 가정학교입니다. 중등학교 졸업을 인정 못합니다 해서 행정 측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일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울고 돌아갔죠. 이따가 집에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 닦고 급조하는 이 시대에 외국인 학교 나갔다 해서 세탁소도 이발사도 못 되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안 되겠다. 저와 같이 싸웁시다. 이런 전화가 온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일본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편지를 쓰세요. 장관 앞에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장관에게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썼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장관부터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세탁소 시험을 치도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세탁소 시험을 치고 세탁사 시험을 치고 세탁소 아저씨가 됩니다. 세상에 지금은 70억입니까? 76억입니까?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관부터 편집받고 세탁소 아저씨가 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저 혼자일 겁니다. 저의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 한국학교, 브라질인 학교, 중국인 학교, 독일인 학교, 미국인 학교 이런 외국인 학교들 출신자가 세탁사 미용사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지향하는 게 세탁사나 미용사가 아니라 박사가 된다든지요,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 높은 직업이라 하면 오해가 있지만 그 좋은 직업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외국인 학교 출신자들은 이 세타사 미연사도 못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편지 하나가 이렇게 일본이라는 사회의 제도를 하나 바꿔낸 거죠. 그때 편지랑 꿀이랑 힘이 있다. 저는 동물원 사회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원래 작가가 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작가 가지고서는 벌어먹지 못한다. 특히 일보다 그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도전하냐 해서 단용했던 그런 경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작가 되는 걸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저의 딸이 서 있다 이야기했죠. 그 딸들이 우리 딸들이 그쪽이 한국이니까 조선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자기 꿈을 보게 하는 사회는 안 되는 사회죠. 그렇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작가가 되고 글 쓰고 보수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동물원 사회사가 되는 그 본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동물 이야기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하고 어린이에는 극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작가가 되면 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동물 전문 작가가 되는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만 다지면 작가가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한 잔대하고 원대한 15년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35살 때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하고요. 5년 후인 40살 때는 책을 내고, 그래서 45살 때까지는 상을 받아서 궤도에 오르고, 50살 되었을 때는 이제 세타스를 그만두고 작가 전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한 15년간 계획을 세우고 하자 했던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40살 때까지 책을 내자라는 이 계획은 실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획대로 안 되면 작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책을 내었어요. 40살 때 자기 돈으로 자비 출판했습니다. 일본 돈으로 100만엔, 우리 돈으로 1000만원 지불해서 하나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을 전부 찍었습니다. 전부 찍고 내었는데 팔린 게 350부, 저는 650만원 손해봤습니다. 아내의 눈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45살 때도 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작가가 되는 길을 단념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46살 때 1년 뒤늦게 코끼리 사쿠라 가지고 논패션 대상의 최우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일본의 가켄라는 논패션 많이 내는 유명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사쿠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존재를 안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의 참비가 또 이걸 꺼내겠다 해주고 거의 한일 동시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각갱, 참비 이렇게 큰 데서 책을 내었기 때문에 전국에 메이저 데뷔했기 때문에 또 일이 쏙쏙 들어오고 저는 작가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세상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안 된 채 겨우 제가 작가 전업으로 세타소를 그만두고 작가 전업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전 56살 때 그때였습니다. 21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자, 저의 작가 활동 시작할 때까지의 그 경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은 코끼리 사쿠라 그래서 거기서 메이저 데뷔 하기 전에 저는 지방의 동물을 전국에 잘 알리는 작가로 실은 좀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